안녕하세요.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이네요. 이번 시간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동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미소 선생님도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제법 춥습니다. 네. 선생님, 동지는 어떤 날인가요? 네, 1년 중에서도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인 동지는 24절기 중 22번째 절기로 양력으로는 12월 22일이나 23일 무렵이고 대설과 소환 사이에 있습니다. 네. 동지는 24절기 중에서도 그 중요도가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음력 11월을 동지가 있는 달로, 즉 동지달이라고 부르며 동지를 다른 말로 작은 설, 아세, 이장, 지일, 호랑이 장가 가는 달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네. 한자로는 겨울 동자에 이를 지자로 동지는 겨울의 극점이라는 뜻입니다. 즉 겨울다운 겨울에 도달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날은 태양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어 이 이후부터 낮이 점차 길어지게 됩니다.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동짓날은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로 이후부터 낮이 길어지며 양의 기운이 다시 강해지는 전환점으로 여겨졌습니다. 네. 우리 조상들은 동지를 태양력 새해의 시작으로 간주했고 또 음력 설날과 유사원 새 출발의 의미를 담아 작은 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날 팥죽을 나누어 먹으며 가족과 그 안녕과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풍습을 작은 설로 여겨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호랑이 장가가는 날은 무슨 뜻일까요? 네, 동지는 날씨가 춥고 밤이 길어 호랑이가 교미하기 좋다고 하여 불렀던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동지의 특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고대인들은 동지를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여겨 축제를 벌이고 태양신에 대한 제사를 올렸고 12월 21일부터 31일 중 25일은 성탄절로 예수 탄생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동지를 작은 설로 여겨 이 날을 기점으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 동지는 겨울의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란 말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네, 음력 11월 초순에 동지가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하순에 들면 노동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동지에 행해지는 풍습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째 팥죽을 만들어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먹으며 악기를 쫓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둘째 하선동력이라고 해서 여름의 부채와 겨울의 새 책력이라는 뜻으로 선사하는 물건이 철의 맞음을 이루는 말로서 옛날에는 동지부터 새 달력을 만들어 사용하고 나누던 풍습이 있고, 셋째 절에서는 동지에 맞춰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어떤 풍습들도 있습니다. 네. 저도 연말이 되면 달력을 구해 한 해 행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달력 구하기가 어려워서 예. 조금은 아쉬워요. 그렇죠. 선생님, 애동지 때는 팥시루떡을 해먹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보통 동지에 팥죽을 해먹는 것이 일반적인 세시 풍습인데 애동지 땐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해서 팥죽 대신에 팥시루떡을 해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네. 예, 예. 그럼 2024년인 올해는 무슨 동지인가요? 네, 올해는 음력 11월 21일에 동지가 들어있어서 노동지입니다. 네. 양력으로는 12월 21일로 애동지가 아니라 마음 편히 드실 수 있습니다. 팥죽을. 네. 동지와 관련된 속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동지가 지나야 해가 바뀐다. 이것은 동지가 지나야 새해가 온다는 의미로 동지가 주는 중요함을 강조했고, 네. 동지 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동짓날 팥죽을 먹으면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나이를 더한다고 여겼고, 동지섣달 해는 노릇꼬리만 하다는 것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밖에 동지 참깨 부린다, 동지가 지나면 푸성기도 새마음 든다 등이 있습니다. 네.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겨울철 건강을 잘 챙기고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지에는 어떤 음식들을 먹었나요? 네, 중국 주나라에서는 생명력이 약한 우리 사람들에게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겨울 동안 5가지인 오곡밥, 오리고기, 양고기, 청어, 귤을 먹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붉은색을 띤 팥죽을 동짓날 대표 음식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찹쌀로 만든 새알심을 넣어 끓이며 가족 수만큼 새알심을 넣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동치미는 겨울철 변미로 담가 먹는 김치로 동지부터 준비해서 새해 맞이 음식으로 먹었고, 또 곶감, 또 겨울철 간식으로 등 음식으로 함께 드셨다고 합니다. 네. 동짓날 왜 팥죽을 먹게 되었나요? 네, 중국의 형초 세시기에 따르면 공공씨의 망나니 아들이 동짓날 죽어서 역질 귀신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생전에 팥을 두려워하여 팥죽을 쏘아 물리친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붉은색이 잡기를 물리치고 애군을 막는다는 믿음이 있어 동짓날 팥죽을 쏘아 먹고 집안 곳곳에 뿌리거나 대문에 또 벽이나 또 발라 잡기를 물리치고, 또한 팥죽을 먹으면서 애군을 막고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네. 팥죽을 뿌리기도 했다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팥죽의 팥은 양에 새긴 붉은색으로서 음기인 악기를 물리치는 축기의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주로 동짓날 저녁이나 밤에 팥죽을 집안 곳곳에 뿌리고 먹으면서 해로운 것들을 물리치고 건강과 어떤 풍요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팥죽을 뿌리실 계획이 있다면 올해는 12월 21일 토요일 저녁 6시 21분에 뿌리시면 되는데, 꼭 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뿌리셔도 됩니다. 네. 동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네, 밤이 가장 긴 날이지만 이후부터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는 교훈을 주고, 동지의 자연적 의미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어떤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야 함을 느끼게 해주고, 또 팥죽을 나누어 이웃과 정을 나누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동지의 전통과 풍습을 통해 자연의 순환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나눔과 새 출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희망의 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현대에서는 동지가 전통적인 의미보다는 계절적 변화를 상징하는 날로 자리 잡으면서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팥죽을 먹으며 가족과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풍습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지를 맞아 새해를 미리 준비하거나 가족과 소소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밤이 지나고 밝은 낮이 조금씩 길어지듯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하며, 올해는 동지에 팥죽 한 그릇 드시면서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요? 네,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서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어둠 뒤에 빛이 온다는 자연의 순환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은 시작되고 있으니 좌절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절기인 소환절기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